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는 맑은 날씨에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지만 낮에는 포항 27도, 경주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대부분 지역이 뿌였습니다. 하늘이 흐리거나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라요. 바로 아침 안개가 짙게 껴있기 때문입니다. 안개는 아침이 지나 기온이 오르면 서서히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햇볕을 막아주던 구름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은 강해지겠고요. 기온도 쭉쭉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27도, 경주는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만 끼겠는데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생겨났습니다. 해가 비치면서 땅이 달궈지고요. 그곳에서 올라온 뜨거운 열기가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 소낙성 구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번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라십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27도, 경주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되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입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에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는 맑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15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최근 경관이 빼어난 등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당장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20년이면 완공될 예정이어서 등대 관광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영일만 해수욕장에서 가까운 포항 연암갑 등대입니다. 지금은 나무에 둘러싸여 접근조차 힘들지만 3, 4년 뒤면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140억 원을 들여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와 둘레길, 해양 캠핑장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등대 관광벨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겁니다. 2020년까지 890억 원을 들여 연암갑등대와 양포항, 병곡항 등 7개 항의 등대를 체험 관광 코스로 조성하기 위해 막바지 설계 작업이 한창입니다. 280억 원이 투입되는 울릉 행남 등대에는 조동항을 잇는 바다 위 보행교가 건설되는데 현재 해양수산부의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7개 등대에 대한 시설 공사가 끝나면 등대 마을이나 사진 찍기 좋은 등대 명소, 등대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한 60%, 70% 이상이 등대 주변에서 조금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 경관을 이제 마음껏 볼 수 있는 등대 관광벨트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바닷가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등대가 있으니까 개발이 된다니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저는 역시 너무 반갑고 장사하는 입장으로 손님 많이 오시도록 좀 기대합니다. 어선의 GPS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본래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등대가 이제는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동대학교가 설림병원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함에 따라 부산 은성의료재단의 인수합병을 통한 설림병원 회생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동대는 어제 법인 이사회를 열고 설림병원의 회생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포항시 북구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림병원은 오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회생계획 인가 의결을 위한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지역 초중고교 62곳의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에서 납 성분이 과다 검출돼 교육청이 사용 금지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특히 포항제철중학교 운동장에서는 기준치인 90mg/kg의 67배에 해당하는 6,076mg/kg이 검출됐고 포항 청림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3,303mg/kg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조사 대상 학교 161곳 가운데 조사를 완료한 95개 학교 중 62곳에서 납이 검출됐다며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6월 말 이후 긴급 예산을 마련해 문제가 된 우레탄 트랙을 전면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지역 R&D 기관의 연구 성과와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해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창조경제센터는 어제 기술 이전 사업화 기술 장터를 열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R&D, 즉 연구개발 기관이 지역 기업에게 꼭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덜고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이 그런 장비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달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리스트나 테크노파크 같은 데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번 기술 장터에선 2개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고 연구개발 기관들의 기술 거래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도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5개 지역 기업이 28개의 기술을 이전받았고 14억 원의 수출 계약도 체결됐으며 올해도 이미 56개 기업이 기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술 이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6억 원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R&D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게 이전해서 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소기업이 되고 우리 지역의 산업이 다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연구개발의 사업화와 기술 이전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어제 철강의 날을 맞아 올해 철강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했습니다. 철강기술상은 자동차용 초고강도 강판을 개발한 서석종 포스코 수석연구원이 수상했고 철강기능상은 현대제철 이종근 기장이, 철강기술 장려상은 박사윤 동부제철 부장과 이성재 포스코 파트장이 받았습니다. 철강상은 철강기술인과 기능인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1982년 제정돼 33년간 132명이 수상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드론을 날리는 동호인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잇따라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드론은 프로펠러가 날카로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비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지만 일부 동호인들은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드론을 띄우거나 해안가 펜션과 카페 등을 허가 없이 촬영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드론은 아무 데서나 조작할 수 없고 고도 150m 이상 비행할 경우 군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는 동호인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경주시의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어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 첫날 독립문학관의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수백억 원씩 투입돼 예산 낭비 우려가 높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애 의원은 경주시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주시는 현재 역사도시 문화관과 신라역사관, 신라그랜드바자르 조성 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수백억씩 투자할 예정인데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보면요. 전부 다 사업비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정방 중복 유사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또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또 경주문화재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창작 뮤지컬 최치연의 대구 공연과 관련해 시의회가 최근 추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무리하게 경주시장이 예산을 전용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가지고 이사장님 결재를 맡아서 공연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예산 삭감됐는데 그걸 그 전용해가 했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07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독립모골문학관이 지금껏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순희 의원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과다하게 사용되는 등 부실 운영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며 경주시가 위탁 운영을 직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모골상 그 회의비만 해가 429만 4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게 정말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심사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심사비가 1,920만 원입니다. 심사비가. 이 밖에도 서호대 의원은 90억 원의 예산이 드는 경주문화원 신축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가 출판되지도 않은 특정 작가의 소설책 구매 예산을 편성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소설책 구매 예산 1,900만 원의 집행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담았다는 이유로 나오지도 않은 소설책 구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라며 구매 예산 집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작가가 스스로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일부에서 이 작가가 지난 총선 때 모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력이 소설책 구입의 배경이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포항시는 연호랑 새우녀 설화가 포항의 정체성과 부합해 이를 알리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뮤지컬 제작에 우려를 나타내고 무리한 뮤지컬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월 경상북도의 1차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뮤지컬 제작을 어떠한 시민 의견 수렴도 없이 2차 회의에서 다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들어 박정희 생가복원 289억, 생가 주변 테마공원 조성 705억 등 전국적으로 1,67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 박정희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각각 14억씩 28억 원으로 뮤지컬을 제작하고 별도로 구미시는 40억을 들여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인증서를 불법 도용해 학교 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하다 적발됐습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가 도입된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A 교사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동아리 학생 30여 명의 생활기록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영역 39건의 기록을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나이스 관리자인 동료 교사의 인증서와 아이디를 무단 복제한 뒤 나이스에 접속해 생활기록부를 고쳤던 겁니다. 마구잡이식 조작은 생활기록부 입력 권한이 있는 교사들의 문제 제기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생활기록부 입력에 대한 것이 담임선생들이 마감이 되고 난 입력을 완료하고 난 후에 그 부분의 내용들을 임의로 정정 또 기록을 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생활기록부 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법인은 학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교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담임선생님 의의를 제기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급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할 겁니다. 타 학교는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팀을 짜서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점검에 나설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입 모집의 70% 이상 선발하는 수시에서 당락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교육계는 교사 한 명의 부정이 정당하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전체 조례 435건 중 57%, 248건이 정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지난 1년여 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정비 대상 조례 248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74건, 29%를 개정했습니다. 정비 사유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어문규범 위배, 행정변화 미반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의회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서 승인받은 뒤 집행부를 통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린대학교가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한 제10회 국가지속가능경영 대상에서 교육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설린대는 지난 69년 개교 이래 간호보건 계열과 포항적 산업과 연계한 공학 계열 등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2만 5천여 명의 인재를 배출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문경의 도심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발견된 것이어서 더욱 반갑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다리 아래로 검은 물체가 헤엄쳐 지나갑니다. 두 마리가 짝을 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산책 나온 시민에게 목격됐는데 천연기념물 수달입니다. 수달이 발견된 곳은 문경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 흐르는 모전천입니다. 문경시는 이곳 2km 구간에 152억 원을 들여 인공구조물을 없애고 어류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빗물과 하수를 분리하는 공사는 이미 완료됐고 2개 창포와 억새를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 65%,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3년째 진행되면서 수질이 개선되고 먹잇감이 풍부해져 천연기념물 수달이 나타난 것으로 문경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업의 목적에 가장 맞게 지금 가고 있는 걸로 그래서 판단돼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문경시는 수달이 발견된 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정확한 개체 수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내년 말 마무리됩니다. 도심 하천이 살아나면서 생태계 다양성이 이전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포항 신항에서 중국인 선원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화물차 기사 30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포항 신항에 정박 중이던 캄보디아 선적 고철 운반선 AO에서 몰래 빠져나온 중국인 선원 만 8살 엘모 씨를 자신의 덤프트럭을 통해 포항 시내로 이동시켜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알선 조직과 밀입국 선원 L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어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38살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경주 지역 원룸에서 외국인 여성을 합숙시키며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모은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네, 오늘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대부분 지역이 뿌였습니다. 하늘이 흐리거나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라요. 바로 아침 안개가 짙게 껴있기 때문입니다. 안개는 아침이 지나 기온이 오르면 서서히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햇볕을 막아주던 구름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은 강해지겠고요. 기온도 쭉쭉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27도, 경주는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만 끼겠는데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생겨났습니다. 해가 비치면서 땅이 달궈지고요. 그곳에서 올라온 뜨거운 열기가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 소낙성 구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번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라십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27도, 경주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되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입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에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는 맑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15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